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 있으신가요? 속이 자주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서 불편한 분들 많으십니다. 변이 어떤 날은 무르고 어떤 날은 딱딱해 종잡을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장속균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이로운 균이 있어야 소화도 잘 되고 면역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이로운 균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로운 균이 줄면 소화, 면역, 기분까지 함께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이로운 균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 속 좋은 균을 키워주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무엇을 드셔야 장이 좋아지는지 딱 정리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하루를 돕는 건강도우미입니다. 저는 약에 앞서 음식으로 몸속부터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건강의 뿌리라고 하는 장 속 좋은 균을 다뤄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속 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마치 밭처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몸에 이로운 균과 해로운 균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로운 균이 많아 장이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로운 균의 수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로운 균이 줄면 해로운 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변이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장 속 밭이 황폐해지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장은 소화뿐 아니라 면역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상당수가 장에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 속 이로운 균은 이 면역 세포가 제대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장이 나빠지면 면역도 함께 약해지기 쉽습니다. 또 장은 기분이나 잠과도 연결되어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장이 편해야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공식품이 이로운 균을 해치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음식, 단 과자, 가공육은 해로운 균을 늘립니다. 이런 음식이 많아지면 이로운 균이 살 자리를 잃습니다. 반대로 발효 음식과 채소는 이로운 균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장 속 균을 좌우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균이 다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발효 음식은 이로운 균 자체를 몸에 직접 넣어줍니다. 채소와 곡물의 섬유질은 그 균의 먹이가 되어 균을 키웁니다. 이렇게 균을 넣어주고 먹여주면 장 속 밭이 다시 살아납니다. 정리하면 발효 음식으로 균을 넣고 섬유질로 그 균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약이나 영양제에 앞서 매일의 음식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균을 넣어주는 음식과 먹여주는 음식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효 음식입니다. 매 끼니 곁들이기 좋아 꾸준히 챙기기 쉽습니다. 익숙한 반찬으로 장 건강을 도울 수 있어 좋습니다. 김치가 익으면서 이로운 유산균이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 좋은 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김치 재료인 채소에는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김치는 균과 균의 먹이를 함께 주는 셈입니다. 발효 채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장이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익은 김치일수록 유산균이 더 풍부합니다. 매 끼니 반찬으로 적당히 곁들이면 꾸준히 유산균을 챙깁니다. 잘 익은 김치를 골라 드시면 균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짠 국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김치는 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싱겁게 담그거나 헹궈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잘 익어 새콤한 김치일수록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로 오래 끓이면 유산균이 줄어드니 생김치도 곁들이십시오.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면 꾸준히 챙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싱겁게 담근 김치를 고르십시오. 짜게 느껴지면 물에 한번 헹궈 드십시오. 양파나 우엉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김치로 장 속 균을 지켜보십시오. 오늘 밥상에 잘 익은 김치 한 접시 잊지 마십시오. 짜지 않게 매일 조금씩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이로운 균을 손쉽게 챙길 수 있는 발효 음식입니다. 부드러워 이가 약한 어르신도 드시기 좋습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 속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발효되면서 소화도 잘 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유가 부담되는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고 속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하면 요구르트가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설탕이 적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고르십시오. 단맛이 필요하면 과일이나 견과를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한 컵이면 좋습니다. 여기에 갈아 넣은 아맛이나 귀리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단맛이 많은 가당 요구르트는 오히려 좋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너무 차게 드시면 배가 놀랄 수 있으니 실온에 두었다 드십시오. 우유에 심하게 배탈이 나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설탕이 적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고르십시오. 단맛이 필요하면 과일이나 견과를 조금 넣으십시오. 갈아 넣은 아맛이나 귀리를 더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한 컵이면 좋습니다. 바나나를 잘라 넣으면 균과 먹이를 함께 챙깁니다. 너무 차게 드시면 배가 놀라니 실온에 두었다 드십시오. 우유에 배탈이 나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르트 한 컵으로 유산균을 손쉽게 챙기십시오. 오늘 아침 요구르트 한 컵, 가볍게 시작해 보십시오. 가당 제품보다 플레인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된장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국이나 찌개로 매일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맛이라 꾸준히 챙기기 쉽습니다. 된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긴 이로운 균이 들어 있습니다. 또 콩에서 온 좋은 단백질과 성분이 몸에 도움을 줍니다. 발효되면서 콩의 영양이 몸에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콩을 그냥 먹는 것보다 소화에 편합니다. 오래 발효된 된장일수록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집니다. 전통 발효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장이 튼튼한 경우가 많습니다.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로 매일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이면 섬유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와 채소를 넣으면 더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다만 된장은 짜기 때문에 국을 싱겁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을 다 드시기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혈압이 걱정되면 된장 양을 줄이고 물을 넉넉히 잡으십시오. 오래 발효된 재래식 된장일수록 성분이 풍부합니다. 채소를 듬뿍 넣어 끓이면 섬유질까지 챙깁니다. 국을 싱겁게 끓여야 혈압에 부담이 없습니다.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두부와 채소를 넣으면 더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매일 국이나 찌개로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양파를 넣으면
균의 먹이까지 더해집니다. 이렇게 익숙한 된장으로 장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오늘 저녁 채소 된장국 한 그릇 끓여 보십시오. 짜지 않게 채소 듬뿍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콩을 짧게 발효시킨 강력한 발효 음식입니다. 냄새가 강하지만 그만큼 발효가 잘 된 것입니다. 찌개로 끓여 밥과 함께 드시기 좋습니다. 청국장에는 이로운 균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균은 장 속 좋은 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청국장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효로 콩의 영양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고 장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효가 강한 만큼 장에 도움이 되는 균도 풍부합니다. 청국장찌개로 채소와 두부를 넣어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밥에 조금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채소를 함께 넣으면 균의 먹이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역시 짜지 않게 싱겁게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에 도움이 됩니다. 국물을 짜게 드시면 혈압에 좋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냄새가 강할수록 발효가 잘 된 것입니다. 채소와 두부를 넣어 찌개로 끓여 드십시오. 밥에 조금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짜지 않게 싱겁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꾸준히 드십시오. 너무 오래 끓이기보다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끓이십시오. 양파를 넣으면 균의 먹이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국장으로 이로운 균을 듬뿍 채워 보십시오. 오늘 저녁 청국장찌개 한 그릇 도전해 보십시오. 냄새에 익숙해지면 든든한 건강 음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이로운 균의 좋은 먹이가 되는 채소입니다. 여러 요리에 넣기 쉬워 매일 챙기기 좋습니다. 값도 싸고 구하기도 쉬운 고마운 채소입니다. 양파에는 이로운 균이 좋아하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먹이를 주면 장 속 좋은 균이 잘 자라납니다. 이렇게 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효 음식과 양파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균에게 먹이를 주는 채소를 함께 드시면 발효 음식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양파는 장 건강에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국이나 볶음, 무침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익히면 매운맛이 줄고 단맛이 나 드시기 편합니다. 여러 요리에 넣기 쉬우니 매일 조금씩 곁들이십시오. 생양파가 부담되면 살짝 익혀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편합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매 끼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단단하고 껍질이 잘 마른 것을 고르십시오. 익히면 매운맛이 줄고 단맛이 나 드시기 편합니다. 국, 볶음, 무침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발효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생양파가 부담되면 살짝 익혀 드십시오.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면 좋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은 익혀 드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양파로 좋은 균에게 먹이를 주십시오. 오늘 요리에 양파 한 개 더해 보십시오. 값싸고 구하기 쉬운 고마운 채소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이로운 균을 돕는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부드러워 이가 약한 어르신도 드시기 좋습니다. 간식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이로운 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 이런 성분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먹이가 장 속 좋은 균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드러운 과육이라 소화도 편합니다. 균의 먹이가 되는 과일이라 발효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균과 먹이를 한 번에 챙깁니다. 요구르트에 잘라 넣어 드시면 균과 먹이를 함께 챙깁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한 개면 적당합니다. 으깨서 죽이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당이 있으니 하루 한 개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소화도 잘 돼 속이 편합니다. 차게 드시면 배가 놀랄 수 있으니 실온에 두었다 드십시오. 잘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잘 돼 속이 편합니다. 요구르트에 잘라 넣으면 균과 먹이를 함께 챙깁니다. 아침이나 간식으로 한 개면 적당합니다. 으깨서 죽이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당이 있으니 하루 한 개 정도가 좋습니다. 실온에 두었다 드시면 배가 놀라지 않습니다. 부드러워 이가 약해도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바나나로 좋은 균을 부드럽게 먹이십시오. 오늘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 즐겨 보십시오. 균에게 먹이를 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우엉입니다. 우엉은 섬유질이 풍부한 뿌리 채소입니다. 조림이나 차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구수한 맛이 있어 반찬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우엉에는 이로운 균이 좋아하는 이눌린이라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 섬유질이 장 속 좋은 균의 든든한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엉은 장 건강에 좋은 대표 채소로 꼽힙니다. 먹이가 풍부하니 좋은 균이 잘 자라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뿌리 채소를 즐겨 드시면 장이 튼튼해집니다. 우엉을 꾸준히 드시고 속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엉조림이나 우엉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얇게 썰어 조리면 부드러워 드시기 편합니다. 우엉차로 끓여 물처럼 드시면 수분과 섬유질을 함께 챙깁니다. 조림을 너무 달거나 짜게 하지 말고 담백하게 드십시오. 즐길 수 있으니 푹 익혀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보다 반찬으로 곁들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우엉은 곱고 단단하며 흙이 묻은 것이 신선합니다. 얇게 썰어 조리면 부드러워 드시기 편합니다. 우엉차로 끓여 물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조림을 너무 달거나 짜게 하지 마십시오. 푹 익혀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으로 곁들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썰어두면 갈변하니 물에 담가 두십시오. 이렇게 우엉으로 좋은 균의 먹이를 채워주십시오. 오늘 반찬으로 우엉조림 한 접시 더해 보십시오. 이눌린이 풍부한 든든한 뿌리 채소입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귀입니다. 귀리는 부드럽고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입니다. 죽으로 끓이면 소화가 잘 돼 위에도 순합니다. 아침 식사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녹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이 섬유질이 장 속 이로운 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균이 이 먹이를 먹으면 장에 좋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 환경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장이 편해집니다. 귀리를 아침마다 드시고 속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리죽으로 끓이면 소화가 잘 돼 부담이 적습니다. 요구르트에 귀리를 섞으면 균과 먹이를 함께 챙깁니다. 밥에 귀리를 조금 섞어지어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귀리도 물을 충분히 마시면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장이 적응하게 하십시오. 갑자기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천천히 늘리십시오. 귀리는 납작하게 눌린 오트밀이 죽 끓이기 편합니다. 우유나 두유에 끓이면 더 고소합니다. 요구르트에 섞으면 균과 먹이를 함께 챙깁니다. 밥에 한두 숟가락 섞으면 매일 챙기기 쉽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바나나를 넣으면 맛과 먹이가 함께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 장을 적응시키십시오. 이렇게 귀리로 좋은 균을 든든히 먹이십시오. 오늘 아침 귀리죽 한 그릇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이 한 번에 많이보다 낫습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치즈는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서양의 발효 음식입니다. 간식으로 조금씩 즐기기 좋습니다. 부드러운 것을 고르면 어르신도 드시기 편합니다. 일부 발효 치즈에는 이로운 균이 살아 있습니다. 이 균이 장속 좋은 균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치즈에는 뼈에 좋은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나이 드신 분께 필요한 칼슘을 함께 챙길 수 있어 좋습니다. 발효 유제품을 즐기는 분들이 뼈와 장을 함께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께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자연 치즈를 골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나 채소에 곁들여 간식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에 살짝 곁들여 드셔도 됩니다. 다만 치즈는 짜고 지방이 있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적당히 즐기시길 권합니다. 가공 치즈보다 자연 치즈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치즈를 골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나 채소에 곁들여 간식으로 드십시오. 따뜻한 음식에 살짝 곁들여도 됩니다. 짜고 지방이 있으니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두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공 치즈보다 자연 치즈를 고르십시오.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께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치즈로 발효균과 칼슘을 함께 챙기십시오. 오늘 간식으로 자연 치즈 한 조각 즐겨보십시오. 적당히가 언제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음식들을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을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귀리와 바나나를 넣어 드십시오. 여기에 자연 치즈 한 조각을 곁들이면 칼슘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잡곡밥에 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국을 곁들입니다. 반찬으로 잘 익은 김치와 우엉조림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양파를 넣은 나물이나 볶음도 함께 드시면 균의 먹이가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 바나나 한 개나 요구르트 한 컵이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채소와 두부를 넣은 청국장찌개를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발효 음식으로 균을 넣고 채소로 균을 먹이게 됩니다. 발효 음식과 섬유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짜지 않게 싱겁게 드시는 것도 꼭 함께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발효 음식이라도 매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중 두세 가지만 골라 꾸준히 드셔도 장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며칠 꾸준히 드시면 배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음식과 함께 지키면 좋은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 음식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를 한 가지씩이라도 매일 챙기십시오. 한꺼번에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이 장에 더 좋습니다. 둘째, 채소와 섬유질, 많은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이로운 균의 먹이가 되어 균을 키웁니다. 나물, 뿌리채소, 잡곡을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단과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인스턴트와 단 음식은 해로운 균을 늘립니다.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이 편해집니다. 넷째, 물을 하루 동안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해야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하고 장이 잘 움직입니다. 다섯째, 하루에 잠깐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걷기는 장을 자극해 좋은 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 속 좋은 균은 소화와 면역, 기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이 균을 음식으로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발효 음식으로 균을 넣고 섬유질로 균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걸 돕는 음식 9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김치는 유산균과 섬유질을 함께 줍니다. 둘째, 요구르트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손쉽게 채워줍니다. 셋째, 된장은 콩 발효로 이로운 균과 좋은 성분을 줍니다. 넷째, 청국장은 이로운 균이 아주 풍부한 발효 음식입니다. 다섯째, 양파는 균에 좋은 먹이가 되어줍니다. 여섯째, 바나나는 부드럽게 균을 먹여줍니다. 일곱째, 우엉은 이눌린으로 좋은 균을 키웁니다. 여덟째, 귀리는 베타글루칸으로 균을 든든히 먹입니다. 아홉째, 치즈는 발효균과 칼슘을 함께 챙겨줍니다. 발효 음식과 섬유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줄이기, 물 마시기, 걷기를 꼭 함께 하십시오. 약보다 먼저 이런 음식과 습관으로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다만 심한 복통이나 지속되는 설사, 혈변이 있으면 병원에 가십시오. 장의 이상 신호는 다른 병일 수 있으니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두세 가지만 골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영상을 장이 약한 이웃이나 가족에게도 꼭 나눠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또 다른 고민을 편하게 풀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